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들리십니까? 네. 아, 아.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와우넷을 통해 가지고 동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다시 보기도 가능하신데 와우 밴드를 설치하셔도 요거를 다시 보실 수 있고 뭐 와우 밴드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유튜브 이상로의 빨간 주식에도 여기 이 영상이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그 영상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영상을 와우밴드 어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어플 까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여기 정보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에 대한 마감 시장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올라오는 자료도 볼 수 있고 뭐 장중에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실시간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었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특별히 직장인 주식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장인 분들이 당일치기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뭐 사가지고 급등하더라도 장중에 이거 대응을 못 하셔서 걸어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대적 흐름을 읽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로 뭐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수익 나면 좋죠. 근데 그런 대응이 힘든 분들은 수익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 패러다임으로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 통찰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직장인 맞춤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저희 가족분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요즘은 주식을 투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운영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간단하게 한번 같이 보시고 넘어가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녹화를 안 눌렀었네. 자, 녹화 누를게요. 이제 항상 이 녹화를 깜빡해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도 많이 빠졌고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가였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현물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리고 지금 선물 6월물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던데요. 14달러까지 아까 보니까 14달러까지 빠지던데 바닥을 완전 찍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유가의 하락, 유가가 왜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세를 불러일으켰느냐. 결국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수요가 부진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다. 뭐 그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증시도 현재 시간에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관련해서 건강 이상설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최초 보다가 CNN 홍콩발 뉴스였어요. 그래서 CNN 홍콩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풋 포지션을 잡고 흔들었던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추정도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고가 권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개별주에 대한 부분, 우리가 대형주 매매는 조금 힘들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아사리 대형주를 매매할 것 같으면 지금은 장기 관점으로 그냥 묻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개별주, 중소형주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재료에 의해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난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마다 조금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그러나 지금은 사실 대형주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조금은 재료라든지 이슈를 조금 미리 선점을 하는 그런 매매가 좀 중요한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공개 방송을 좀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드린다 했었는데, 직장인 주식 투자 시대의 흐름을 읽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얼마 전에 저희가 5기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가트렌드 5기 교육, 심지어 5기 교육이 교육만 듣는데 77만 원 했어요. 그런데 그 교육에 앞서 있는 개론 부분을 잠깐 발췌를 해서 그 내용을 우리 일반인 분들에게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와우넷 무료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IT 같은 경우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 기술이라는 뜻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사회에 대한 변화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유가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예요. 이때까지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해버렸고, 예전처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제조업이 옛날처럼 그렇게 강한 제조업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조금 힘들다고 봐야겠죠.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제조업이 탈제조업 시대로 지금 상당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단어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금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은 통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이 제조업 시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 IT입니다. IT. IT라는 것이 고도의 정보화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산업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장비를 통틀어 가지고 관련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IT 기술 또는 IT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부품 생산을 총칭하는 산업을 우리가 IT라고 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IT에 대한 융합 기술에 대한 발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장 같이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별표서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ICT예요. ICT입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들어가는 거죠. 소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방송, 우리가 지상파 방송은 어때요? 단순하게 단방향이잖아요. 시청자들에게 송출합니다. 채널 4가지 중에서 KBS, SBS, KBS 1, 2, SBS, MBC 4가지 중에서 골라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때 모래시계 시청률이 그런 60%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 모래시계 60%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청률이. 지금 상황으로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때는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단방향입니다. 지금 이제 시대는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글 올리는 걸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올리는 것을 보고 제가 답변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이제 쌍방향 소통되는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ICT라고 하는데, 이 ICT 산업은 지금 현재가 이제 개화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불을 붙여준 것이 이번 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져 버리면서 지금 상당히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ICT라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것 외에도 개발이라든지 저장,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우리가 ICT 기술이라고 하고, 정보를 예전에는 받기만 받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얼마만큼 빠르게 받고 얼마만큼 편리하게 주고받기 위한 기술 발전에 대한 중요도가 현재 증가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산업 전반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획기적인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틀 전 뉴스가 뭐였냐면 알리바바에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뉴스였어요. 지금 시대적 변화를 지금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 자체는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본격적인 성장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 자동차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됐습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처음에 개발했을 때는 누가 타냐고 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은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부진했죠. 왜 부진했냐요?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도 편하게 살고 있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점점 시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을 해버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때는 돈이 없었거든요. 2018년도는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예요. 근데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중에 돈이 풀렸습니다. 그럼 이 돈을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에 갖다 부어버릴 것인가? 아니겠죠. 그거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시대는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ICT라든지 IT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 상황에서 OCI를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뭔가에 대한 큰 굴뚝산업 보유하고 있다. 건설주를 들고 있다. 철강 들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시대를 역행하는 겁니다. OCI를 50만원 들고 있으면서 야 지금 4만원인데 50만원까지 다시 한번 가기를 바란다. 상당히 바보 같은 거예요. 혼자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지금 이 정보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시대적 흐름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특히 주식이라는 것은 유행이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도 그렇잖아요. 어제 시장의 분위기와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최근에 계속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테마를 가지고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돌려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에 대한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동떨어진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보면 3월 19일 날 빠지고 난 다음에 한 달 가까이가 지났어요. 거래일로 따지면 한 20거래일 조금 안 미치게 지났는데 내 종목이 한 번도 뉴스가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결국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에 대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것이 아니고 시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그 간부가 나와서 그때 인터뷰 브리핑할 때 얘기했던 것이 이전 사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 변화가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의 한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유가도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마이너스 유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터졌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응?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말도 안 되죠. 뭔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지금 너무 도태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들 치료제 관련해서 막 종목군들 막 움직이고 있고 언택트 사회라고 해서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들고 있는 게 딱 보니까 건설주야. 이런 젠장. 내가 들고 있다 보니까 나는 OCI 들고 있어. 포스코 들고 있어. 포스코 40만 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바뀔 수 있느냐? 지금 시대가 뭘 요구하고 있느냐? 주식은 유행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우리가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IT 산업인데요. 보면 2018년도에 2019년, 2020년 넘어가는데 지금 보면 2018년도가 메모리가 가장 많은 매출이 지금 떠 있고, 그죠?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를 보세요. 지금 현재보다 2018년도가 더 높았습니다. 2018년도가. 매출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매출이. 시든 마찬가지, 이건 큰 차이는 없었고요. 대신에 D램과 낸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2018년도가 지금 더 많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뭔가에 대한 산업이 왜 2018년 되면 유난히 저렇게 튀었을까라는 거죠. 거기에 바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을 시작했던 시기였고 또 한 가지가 뭐였냐? 또 한 가지가 뭐였냐? 자, 보십시오. 세계 반도체 시장 2018년도면 유독 튑니다. 메모리 시장 자체가. 그때 뭐였습니까? 바로 가상화폐 시장이 뛰었거든요. 그럼 이 가상화폐 시장이 뜨면서 이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반도체 분야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메모리를 돌려야 됩니다. 엄청난 컴퓨터들을 돌려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뭔가에 대한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추가가 되면서 산업의 구조가 한 번만에 확연하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도 뭔가에 대한 산업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거기 화상통화가 연결되고 있고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주식을. 그럼 그에 따른 부분에서 산업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고 그럼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종목을 냄새라도 맡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냄새라도. 다들 저렇게 저런 쪽으로 매매하고 왔다 갔다 하루에도 저 종목이 10에서 20% 움직이는데 내 거는 이런 이슈 없이 저쪽 구석에서 정말 찌그러져 가지고 정말 소외돼서 있는 언젠간 오를 거야. 그런 희망으로 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대적 흐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 주식이라는 건 유행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산업이 그만큼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2018년도에 반도체 수요가 크게 급증했던 것이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미국 내에서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클라우드 서비스 크게 증가하고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단 말이에요. 이 시장이. 이때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얼마였습니까?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 지금 800만 원이에요. 이만큼 비트코인을 돌려서 찍어 내려고 하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반해서 이게 줄어들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줄어들면서 메모리 시장도 그냥 하락을 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산업 동향이 바뀔 때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산업 구조가 지금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어떤 곳이 상당 부분 이렇게 크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보면 자, 우리가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경기가 부진해요. 오늘 유가가 보면 알잖아요. 유가가 저렇게 마이너스 최초입니다. 경기가 부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진해요.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돈이라도 나눠주면서 이 돈이라도 쓰세요 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지금 돈을 주잖아요. 이 돈을 기본소득, 돈을 재난기본소득 주는 거예요. 돈을 써라고. 제발 좀 써주세요. 돈 드릴 테니까 써주세요. 우리가 돈을 써야지만 경기가 돌아가거든요. 그 정도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동성으로 돈은 내 주머니엔 돈 없는데 시중에 돈은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잠깐 빠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매수세가 또 들어와 버려요. 그것은 이 2020년도의 산업이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전환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자,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우리가 2015년도에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이런 제조업들이 넘어가고, 어느 순간에 지금 보면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다 생겨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테마가 두 가지 섹터가 움직여요. 두 가지 섹터가. 첫 번째는 코로나 관련 이슈죠.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것이 지금 오늘 시장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자, 수소차는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반등 나왔다 치자. 그럼 최근에 움직였던 것이 전기차 관련주하고 5G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으로의 산업 동향이 맞죠. 맞아 들어가는 종목군들이에요. 맞아 들어가는 종목군들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오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저런 건강 이상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오른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느 섹터군들이 올랐느냐? 오늘 먼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어요. 오전장에. 근데 그 종목군들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버렸거든요. 자,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약 1000배 가까이씩 올랐어요.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 1000배 올랐어요. 진단키트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 직장인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차피 이런 거는 단타관념에서 그냥 시세가 순환매 안에서 그냥 돈다고 봐야 돼요. 또다시 오르는 것들이 또 있죠. 치료제 관련주도 올랐어요. 어제 유튜브에서 얘기했었죠. 클로로킨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상승 붙였어요. 강하게 상승 붙였어요. BC올 이작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세 강하게 붙였습니다. 여전히 이런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올라왔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반복해요. 근데 이런 테마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재료는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또 램데11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양상이에요. 자, 계속적인 시세를 계속 붙이고 있거든요. 어제는 램데11이고 오늘은 클로로퀸이에요. 그러한 이런 치료제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미리 하고 있어야지만 그 관련주들 우리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앞서 말을 했던 빅데이터라든지 또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어느 순간에 지금 보면 도전비전 같은 기업이 이런 개잡주라고 얘기했던 이런 종목군들이 만원대부터 1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얘 하는 일이 뭐예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 그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어느 순간에. 오늘 시장에서도 가비아가 갑이었어요. 또 뽑아냈어요. 얘 뭐 하는 기업이에요? 빅데이터 관련주잖아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내가 안 본 사이에 주가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올랐어요. KINX 뭐예요? 마찬가지 빅데이터 관련이죠.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만큼 올랐어요. 그 시중에서 지금 뉴스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일봉으로 주가가 어느 순간 이만큼 오릅니다. 52주 신고까지 찍었어요.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얘는 뭐예요? 트래픽 관련주잖아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시대가. 우리가 예전처럼 무작정 그냥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실적 좋은 놈들이 또다시 올라간다. 그런 고정관념을 지금은 조금씩 탈피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실적은 실적이고요. 실적은 실적이고 우리가 뭔가에 대한 시대적 변화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죄송합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는 종목군들을 바라는 거죠. 지금. 자, 우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아마존이. 자, 넷플릭스도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처럼 건설주를 우리나라 건설주가 가장 많이 수주를 받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옛날 같으면 이 건설주가 중동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받아요. 중동에서 왜 수주를 받아요? 중동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오일머니라고 해요. 오일머니. 이때 유가가 얼마냐면 $100 가까이 돼요. 자, 우리 건설주들 잠깐 보시면 자, GS건설 잠깐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보면 2007년도에 엄청나게 주가올라 2011년도에 주가 엄청 올랐었는데 우리가 유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08년 6월 달에 $140예요. 유가가 이때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이때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2011년도인데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2011년도 여기 이렇게 유가가 허용이 되네요. 자, 대우건설은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산업 동향 자체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개발되기 전에는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상당한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특히 직장인분들은 매매를 자주 하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조금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직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도 많이 쓰고 빅데이터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을 많이 겪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저런 종목군들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하는 계기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대는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형주를 꾸준하게 들고 있는다고 해서 수익 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남들 모르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재료를 선점하는 힘을 가져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오기했던 자료를 몇 가지만 좀 뽑아가지고 앞에 개론 부분 몇 가지만 좀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저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저도 얘가 말만 저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목군들도 저런 것들을 추천을 하는 건지 또 그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또 추천했던 내역 같은 것들도 잠깐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려고 저희도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 요번 주 끝까지 해버리면 이제 다 종목이 탈로 나니까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난주 끝까지 좀 같이 보면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IT센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미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조금 선점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 수익이 꽤 올라오는 거고, 최근에 보면 대부분이 크게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재료를 좀 선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저희도 이렇게 손절할 때가 있습니다. 뭐 손절할 때가. 근데 뭐 CJ10도 안 올랐던 게 아니죠. 손절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많이 또 올랐죠. 그리고 지금 티온바이오도 손절을 한번 나갔었는데 그 외에는 또 좋은 모습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 또 3월달 말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또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 그때 올라가기 전에 또 종목군들을 말씀을 또 이렇게 다 드렸었어요. 그 한약품도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상당히 저렴했었죠.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조금 읽는 투자 성향을 조금 보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기 전에 미리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매매를 좀 할 수 있어요. 뭐 오늘 못 팔았다고 하더라도 좀 적게 먹더라도 내일 또 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목 추천은 문자와 와우밴드 그리고 와우카페를 통해서 발송이 되고, 요거는 이제 어플을 까시면 와우밴드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이런 종목군 위주로 많이 사시면 되겠죠. 한 달에 어차피 4개에서 8개 나갑니다. 그 테마주나 또는 재료에 의한 매매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분을 해드려요. 왜냐면 하루에 한 종목 꼭 나가기 때문에 장기 보유가 가능한 종목 빨간색으로 꼭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앞에서 뭐 최근 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려요. 빨간색으로. 이런 거는 업황 자체가 지금 일단 IT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길게 들고 가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다. 그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뭐 그냥 이제 검정색으로 뭐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그러니까 뭐 화일약품이 나쁜 게 아니죠. 사실 7,800원, 8,000원짜리면 어디냐면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오르기 전에 여기 이런 자리죠. 그럼 이제 여기 급등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게 테마성이니까 제가 이제 검정색 표시를 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좀 더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맞춰가지고 매매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준비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실 그 앞서서 봤던 오늘 요 내용들이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2020년도에도 또 어느 정도에 대한 이벤트 또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실 분들은 이벤트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고요. 따로 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뭐 몇 가지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는 이동하는 시간 중에도 매매는 어떻게 매매 방법은 증권사에 물어보셔야죠. 증권사에. 예. 제가 리딩은 하루 8시 반에서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소통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그 아침에 혹시나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방송 끝나고 나면 오늘 어떤 내용 했는지 또 적어놔요. 그러니까 3월 25일 날 방송 중에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코멘트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부러 다 적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방송 끝나면 항상 적어 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돼요.